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제가 듄을 다 읽었습니다. 영화 개봉 전까지 완독을 목표로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기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정권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권 리뷰다 보니 어느 정도 스포가 있음을 감안해 주세요. 먼저 듄부터 소개를 하자면 시작부터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SF 소설이다 보니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용어들을 설명한 부록이 뒷장에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에는 시작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는 마인드로 꼼꼼히 숙지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 해석을 집착 안 해도 됩니다. 읽다가 보면 스피드 웨건처럼 단어 뜻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몇 번 등장하기도 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무튼 1권은 전 영상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매드맥스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모래 행성 아라키스에서 폴이라는 주인공의 서사를 담은 그 내용인데 15살 소년인 폴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로 아버지 레토 공작이 황제의 명으로 아라키스라는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아라키스에는 모래와 폭풍으로 되게 험하고 모래벌레라는 가장 위험한 생명체가 있지만 각성제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스파이스라는 중요한 물질이 이 아라키스밖에 없기에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 아라키스로 향하게 됩니다. 시작에 아툴란 공주가 무아팁에 대한 전기를 쓴 거를 읽으면서 아툴란은 누구고 무아팁은 누군데 이 생각이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떡밥이 다 풀리고 책이 한 달락씩 끊어져 읽기 좋게 편집되어 있고 이 베네 게세리트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들의 격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보통 인물들의 속마음을 마지막 반전을 위해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긴 그냥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전개가 좀 생소했는데 읽다 보면 인물들의 속마음을 안 보여주면 이건 빼박 내용을 헤매게 되니까 다 계획이 있던 그런 소설입니다. 다음 2권 듄의 메시아는 1권 대비 절반인데 다 읽다 보면 가장 충격을 받은 책이고요. 폴은 이제 29세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래 행성이었던 아라키스를 물이 있는 행성으로 바꾸었지만 스파이스까지 독점하게 되면서 많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틀레이렉스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골라라는 인조인간들을 만드는 종족으로 폴에게 있어 가장 최측근이자 든든했던 스승인 덩컨 아이다오를 골라로 되살립니다. 그리고 틀레이렉스들은 골라인 덩컨을 이용해서 폴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리딩 포인트는 골라인 덩컨입니다. 새로 태어난 만큼 폴을 기억 못하는데 과연 덩컨은 폴을 어떻게 대하게 될 건지 이게 첫 번째 리딩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폴이 아라키스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키사츠 헤더락이라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게 마냥 좋은 걸까요? 폴은 자신의 운명을 그게 무엇이 되든 그대로 수긍해야 하는 걸까요? 이 듄의 메시아는 누구일까? 이걸 초점으로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은 3권 듄의 아이들입니다. 일단 메시아를 다 읽는 순간부터 이 3권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선 폴의 자식인 레토와 가니바가 주인공들이고요. 폴의 어머니 제시카와 폴의 여동생 알리아의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레토, 가니바, 알리아 이 3명 모두 저주를 받은 존재들인데요. 스파이스 중에서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멜란지 중독일 때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들을 전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온전한 자신일까요? 그냥 뒤죽박죽 섞인 그런 잡탕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존재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리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레토가 아라키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황금기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이 가장 난해합니다. 그 이유가 아빠인 폴과 아들이 레토의 가치관이 달라서인데요. 둘 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대상의 폭이랑 이뤄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따질 수 없이 양쪽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너도 이해가 되고 쟤도 이해가 돼 이거라서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인 둔의 신황제는 도난당한 얘기로 시작하는데 이 떡밥은 금방 풀립니다. 바로 레토의 얘기인데요. 레토는 300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던 이유가 본인 몸에 모래벌레 피부를 이식해 넣어놔서 현재 인간의 몸이 아닌 벌레화된 혼종의 몸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리딩 포인트는 레토가 왜 모래벌레 피부를 자기 몸에 이식했냐인데 일단 제가 말 안 한 게 모래벌레는 스파이스를 만드는 괴수입니다.
수명이 막 몇천 년씩 길고 물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물의 송어라는 벌레가 되기 전 단계에서는 물을 좋아해서 이 송어들이 물을 빨아들여서 물은 사라지고 벌레가 되고 스파이스를 뿜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아라키스 행성은 모래뿐이었지만 이제 폴이 이 행성을 바꾸면서 모래벌레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레토가 통치할 때는 이제 모래벌레가 혼종인 본인뿐이고 자연스럽게 스파이스를 독점하게 되면서 그의 끔찍한 외형이 합쳐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레토를 폭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딩 포인트는 시오나라는 인물인데 그녀 또한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피를 받은 사람으로 처음 등장할 때 폭군 레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레토는 일부러 훔치게 냅뒀는데요. 시오나는 나중에 레토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받게 되는지가 두 번째 리딩 포인트고요. 마지막 리딩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레토가 점점 벌레화 되면서 다들 그는 사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군만을 위한 신부 후이노리의 등장으로 과연 레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 또한 하나의 리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인 두뇌 이단자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부의 시작 같은 느낌인데요. 1권부터 4권까지는 일부러 아트레이데스 가문 중점의 이야기라면 이 5권부터 6권은 베네 게세리트 교단을 중점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먼저 이 교단을 좀 더 설명하자면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교단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화된 여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스파이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고 폴의 어머니인 제시카 또한 베네 게세리트인데 제시카는 교단의 명으로 딸을 낳아야 했지만 레토 1세의 부탁으로 아들인 폴을 낳게 되면서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생겼는데 그만큼 교단은 사랑을 금기시합니다. 그리고 폴의 아들인 폭군 레토 2세의 3000년 넘는 정치와 스파이스 독점으로 인해 교단은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이 시기에 스파이스로부터 벗어나려고 떠났던 일부 베네 게세리트들이 명예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돌아와서 현 베네 게세리트 교단이랑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집단의 싸움이 첫 번째 리딩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리딩 포인트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인 만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골라인 덩컨도 나오지만 이 덩컨을 책임지는 마이즈 태그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상당히 멋진 인물로 비중 있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래벌레를 다룰 줄 아는 소녀 시이나도 등장하고 베네 게세리트의 데모들인 타라자와 슈왕크의 대립과 함께 태그의 딸인 오드레이드도 중요한 인물이고 여전히 틀레이렉스들은 하이에나처럼 비열한데 그 중에 와프라는 인물이 과연 명예의 어머니와 베네 게세리트 이 대립 사이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리딩 포인트는 누가 이단자인가 그리고 이단은 나쁜 것일까 입니다. 베네 게세리트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겹겹한 막 대립이 많으면서 이 교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와 함께 누가 이단자인지 알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두뇌 신전입니다. 여기서는 전에 아라키스라고 불렸던 행성 라키스 행성이 이제 불바다가 되면서 모래벌레 또한 다 죽었는데요. 베네 게세리트 교단이 딱 한 마리 생포해서 이제 스파이스 독점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베네 게세리트 교단과 명예의 어머니 집단의 첩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마저 골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 6권은 전반적으로 5권과 반전되는 내용입니다. 5권에서는 태그가 덩컨을 책임졌더라면 이제 반대로 덩컨이 어린 골라인 태그를 책임지게 되고 베네 게세리트와 명예의 어머니는 각자 스파이를 심어놓지만 서로의 특징을 또 수용하기도 하면서 대립하는데 이게 다 돌고 돌아서 이 또한 폭군이었던 레토의 계획이었는지 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읽고 든 생각은 작가를 골라로 만들어서 현재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었고요. 정말 이 시리즈의 완작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둔 1권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책을 소장 중이지만 아직 안 읽은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영화가 있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 5권 앞장에서 작가가 균이 어떤 소설이길 바라는지 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메시아의 신화를 탐구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했다. 이 책은 인간이 점령한 행성을 에너지 생산 기계로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야 했다. 이 책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와 경제의 작용을 꿰뚫어 보아야 했다. 이 책은 절대적인 예언과 그런 예언의 함정을 조사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이 책은 의식 확장대를 등장시켜 그런 물질에 의존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어야 했다. 식수는 석유와 날이 갈수록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물 그 자체에 대한 비유가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인간적 가치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와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생태소설이 되어야 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